매일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나는 스타벅스 안 가는 합리적 소비자야라고 뿌듯해하셨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게 여의도 사모펀드 매니저들의 성과급을 채워주셨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내 지갑을 지키려고 선택한 가장 저렴한 커피가 오히려 거대 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니 말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은 140%나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맹점 매출은 고작 1.5% 올랐고요. 아끼면 아낄수록 완벽한 호구 자판기가 되어버리는 기막힌 현실. 내가 똑똑한 소비자라는 그 달콤한 착각. 이제는 산산조각 내셔야 합니다. 도대체 저 싸구려 커피잔 속에 어떤 무시무시한 빨대가 꽂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오늘 출근길에 저가 커피 매장 몇 개나 지나치셨나요? 메가커피 옆에 컴포즈 커피, 그 건너편엔 메모드 커피까지. 동네 골목마다 노란 간판이 미친 듯이 증식하는 거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속으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아니 저렇게 싸게 파는데 10m마다 매장이 있으면 도대체 남는 게 있나? 감이 정확하십니다. 2026년 현재 국내 5대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 수가 약 1만 1천 개를 돌파했습니다. 스타벅스와 투썸 플레이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매장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커질수록 가맹점주들의 지갑은 얇아집니다. 실제로 컴포즈 커피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이 2,265만 원이지만 재료비 824만 원, 인건비 505만 원, 배달 수수료, 월세, 공과금까지 빠지고 나면 점주 손에 쥐어지는 순이익은 고작 312만 원입니다. 월 312만 원이면 최저시급으로 풀타임 알바를 뛰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가맹점 사장님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370잔 넘게 커피를 내리면서 사실상 본인 인건비를 벌고 있는 셈이죠.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커피 가맹점 폐업률은 2020년 2.4%에서 2024년 4.6%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 감이 오시나요? 대체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영업자들끼리의 피 터지는 생존 경쟁 같죠. 동네 상권에 똑같은 브랜드가 3개씩 들어서고 점주들은 서로 할인 쿠폰을 뿌리며 제사를 깎아먹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연극일 뿐입니다. 진짜 포식자는 커튼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거든요. 서민들의 지갑을 위로해준다고 믿었던 가성비 커피의 소름 돋는 뒷면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열을 짜내서 거대 자본이 합법적으로 수천억을 수확해가는 시스템.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구조를 전부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저가 커피 시장을 장악한 사모펀드의 정체와 그들이 어떻게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를 호구로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내일부터 커피를 마시는 기분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숫자부터 갑시다. 막연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팩트로 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저가 커피 브랜드 컴포즈 커피가 필리핀 최대 외식기업 졸리비 푸즈에 팔렸습니다. 매각 대금이 무려 4,700억 원입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아서 반조 원짜리 몸값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본사의 수익률이에요. 컴포즈 커피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41%입니다.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 영업이익률이 25% 안팎이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6.5%인데 1,500원짜리 커피 파는 회사가 41%라니요. 메가커피 운영사 엔하우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3년 매출 3,684억 원에 영업이익 694억 원, 영업이익률 약 19%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매출 4,660억 원에 영업이익 1,076억 원으로 이익률이 23%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메가커피 매장은 3,000개를 돌파해 4,000개를 향해 질주하고 있죠. 점주들의 순이익은 월 300만 원대에서 허덕이는데 본사는 연간 수백에서 1,000억 원대의 이익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막힌 구조의 진짜 설계자가 누구인지 바로 다음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본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메가커피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1년 6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프리미어 파트너스와 우윤 파트너스가 메가커피 운영사 엔하우스의 지분 100%를 약 1,4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커피 한 잔의 맛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회사를 사서 덩치를 잔뜩 불린 뒤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엑시트입니다.
실제로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610억 원을 투자해서 4년 만에 1268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투자 원금 대비 수익 배수, 전문 용어로 MOIC가 2.08배,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51%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연 3%를 받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51%를 벌어간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맹점을 융단 폭격처럼 늘려버립니다. 동네 상권보호 같은 건 개나 줘버리죠. 출점거리 제한이 사실상 없으니까요. 재무제표에 찍히는 매장 수와 매출 숫자만 뻥튀기 하면 됩니다. 매장이 늘수록 본사는 가맹비, 인테리어비, 원부자재 공급 마진에서 수익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거든요. 가맹점주 한 명 한 명의 피를 한 방울씩 뽑아 거대한 혈액은행을 채우는 시스템입니다. 2026년 1월에는 메머드 커피마저 사모펀드 오케스트라 피에 약 1,000억 원에 넘어갔습니다. 메가커피, 메머드 커피, 그리고 컴포즈 커피를 사들인 졸리비 컨소시엄에도 사모펀드 엘리베이션 PE가 참여했죠. 저가 커피 시장 전체가 사모펀드의 사냥터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건지 비유로 한 방에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가성비 좋은 정육점이 하나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인 아저씨가 새벽마다 도축장에 가서 직접 좋은 고기를 골라오고 적정 마진만 붙여 파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죠. 어느 날 서울에서 양복 입은 투자자들이 나타납니다. 아저씨, 가게 우리한테 파세요. 크게 키워드릴게요. 이들은 고기 맛은 관심이 없어요. 대신 동네 10m 간격으로 분점을 수십 개 내버립니다. 같은 간판이 사방에 붙으니 겉보기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분점 사장님들은 본사에서 정해준 가격에 고기를 강제로 납품받아야 하고 본사가 시키는 대로 인테리어도 바꿔야 합니다. 돼지한테 물을 잔뜩 먹여서 체중만 불린 격이에요. 숫자상 매출은 올라가지만 실속은 없죠. 투자자들은 이 뻥튀기 된 장부를 들고 다른 호구에게 이 프랜차이즈 대박이에요. 매장이 무려 3,000개입니다. 라며 몇 배의 값을 받고 먹튀합니다. 남겨진 분점 사장님들은 빚더미에 앉고 우리 소비자들은 물 먹은 맛없는 고기를 비싼 줄 모르고 계속 사 먹게 되는 거죠. 실제로 메가커피의 경우 사모펀드 인수 이후 한때 순이익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배당으로 가져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사의 곡간을 탈탈 털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가 커피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에이, 커피만 그렇겠어? 싶으시죠? 역사가 이미 답을 줬습니다. 혹시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을 넘겨본 적 있으신가요? 그 치킨값 폭탄의 배후에도 사모펀드가 있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를 보시죠.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로아틴 그룹이 BH를 인수한 이후 원금의 5배에 달하는 수익을 뽑아냈고 이후 2018년 MBK 파트너스가 이를 다시 인수했습니다. MBK가 들어온 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25%에서 30%대를 기록하며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튀김용 기름 가격이 시장가의 2배로 강매되고 포장재 공급가는 49%나 인상당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고 실제로 BHC는 불공정 가맹 거래로 과징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7년간 BHC로부터 총 6,237억 원의 배당을 빨아들였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브링클 한 마리 2만 원을 넘기는 치킨값 폭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날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커피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치킨 사태의 완벽한 대잡입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매장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본사 이익률은 치솟고 가맹점은 쥐어짜이고 결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떠안는 패턴. 공정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이 140% 폭증하는 동안 가맹점 평당 매출은 겨우 1.5% 올랐습니다. 10개 브랜드 중 6개는 가맹점 매출이 전년보다 오히려 하락했고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정교한 수학 시스템 안에서 또다시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옥 같은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체 뭘까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분노만 하면 내 돈은 누가 지킵니까? 시스템을 이해했으면 그 시스템을 역이용해야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점검하셔야 할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 자금이나 퇴직금으로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지금 즉시 접으십시오. 사모펀드의 엑시트 전략에서 가맹점주는 수익의 원천이지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맹점을 늘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매각 장부의 숫자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연 51% 수익률을 올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테리어비, 가맹비, 매일 사들이는 원무두자재 마진에서 나온 겁니다. 둘째, 가성비에 덫에서 벗어나 소비 습관을 리셋하세요. 매일 습관처럼 그는 그 카드 결제 한 건 한 건이 모여서 본사의 매출을 만들고 그 매출이 사모펀드 매니저의 성과 보수로 흘러갑니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왜 이렇게 싸게 파는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가성비는 가격이 낮은 게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겁니다. 셋째, 분노할 시간에 돈의 흐름을 역추적해서 자본의 편에 서십시오.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로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했다면 그들이 만드는 거대한 수익 파이프라인에 내 숟가락을 얹으란 말입니다. F&B 프랜차이즈 관련 상장사의 배당주나 소비재 섹터 ETF를 공부해 보세요. 그들이 호구를 만드는 시스템에서 나는 투자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 자본주의에서는 냉혹한 생존 법칙입니다. 험포즈 커피 본사의 영업이익률 41%, 메가커피 사모펀드의 연평균 수익률 51%, 본사 영업이익 140%, 폭증대 가맹점 매출 1.5% 정체.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 자본은 늘 서민을 위하는 척하며 우리의 푼돈을 합법적으로 수확해 갑니다. 하지만 흥분하지 마세요. 공포에 휩쓸리지도 마세요. 시스템이 차갑고 잔인하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차갑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서핑을 할 것인가.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도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사람 김경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